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본회의에서마저 통과된다면 시행 시기와 유예 기간을 고려할 때 1년 6개월 안에 서비스를 완전히 개편하거나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혁신 부분을 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업체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기 ITV의 김동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참 이 법안만큼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법안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일명 타다금지법안, 줄여서 운수사업법 개정안인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선 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가죠. 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일명 타다금지법이라 불립니다. 현행법 시행령 18조 1항에서 규정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기사 알선 허용 조항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합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 관광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6시간 이상 대여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한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로 알선 범위 장소도 제한했습니다. 공항 항만에서 대여 반납하는 이용자의 경우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예.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기사 알선 허용 제한 이 부분, 그리고 관광 목적이라는 부분, 또 6시간 이상 대여 조건을 달아야 하고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 그리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대여 반납하는 이용자는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었죠? 네, 기존에는 이런 제한은 없었고요. 원래 법 취지 자체가 관광 활성화의 목적이긴 했지만은 이번에 정확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그 목적에 맞춰서 이러한 조건들을 부여한 것입니다. 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안을 남겨두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는 언제쯤 열리고 언제쯤 이 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5일 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소위 논의 결과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 알선 허용 범위 제한 조항에 시행 후 6개월 유예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타다에 약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 셈인데요. 개정안은 5일 소위 통과 후 바로 다음 날인 6일에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넘었습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략적인 시행 시기로 오늘 2021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사위와 본회의, 그럼 법사위에서도 일단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신형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발목이 잡혔죠. 그러니까 지금 타다금지 법안이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있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상임위 위원들 말을 전해 보면은 일단 여야 의원들 자체는 이 법안 통과에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는 필리버스터 전국이라든가 그런 전국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이제 향후 해결하기만 하면 통과는 무리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1년 6개월 안에 서비스가 종료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 지금 재판받으랴 또 입법 과정에서 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랴 상당히 좀 바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좀 말을 세게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타다를 서비스 중인 VCNC의 모회사인 소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재용 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개정안 통과에 연이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상임위 통과 직전에 국회 공개 토론회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요청이 불발되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회의를 통과한 6일부터 지난 주말 사이 개정안 논의에는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 할 말을 잃었다, 개정안 통과는 해외 토픽감이다 등의 말을 남겼습니다. 특히 1800년대 영국의 마차 산업 보호 법안인 붉은 깃발법을 언급하며 지금이 2019년이 맞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용 대표에게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택시 산업 혁신에 협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붉은 깃발법이라는 게 뭡니까? 네, 과거 1800년대에 이제 처음 증기 자동차가 등장을 했을 때 마차 산업, 그러니까 당시의 기존 모빌리티 산업이죠.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차 뒤쪽에 붉은 깃발을 꽂고 그 뒤를 자동차가 시속 3km 이하로만 달릴 수 있게 제한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달리는. 있는 차량을 마차보다 늦게 네, 마차 뒤에 제한하는 법안이죠. 따라와라. 혁신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예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 서비스 중단 사태는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택시하고 갈등을 빚었던 전례들이 또 있지요. 유독 또 택시와 갈등을 빚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가 있습니까? 네, 국내에서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가 외부 압력으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타다가 처음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승차 공유 서비스 사업자인 우버는 지난 2013년 우버 X를 출시하며 국내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에 택시업계가 우버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우버는 결국 2015년 3월 우버 X 국내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국내 사업자와의 직접적인 충돌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카풀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국내 택시 호출앱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해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며 카풀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자 택시업계는 반발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카풀 드라이버 모집을 시작하자 택시단체는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카풀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시작했던 카풀 서비스를 불과 43일 만에 중단하고 민주당이 구성한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했습니다. 예. 앞서서도 저희가 타다 논란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우버엑스라든가 또 카풀 이 부분이 대표적인 혁신 사업에 대한 중단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시청자분 한 분께서 아주 장황하게 긴 글로 해서 반박을 해주시더군요. 네. 우버와 지금 이 타다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도 다르고 단순하게 비교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또 카풀이나 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을 해줬는데 우리 김동현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할 때를 보면 이 택시 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어떤 상당한 이유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택시 입장에서는 또 생존권하고 맞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결이 된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예,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전반적인 큰 틀 안에서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막는 것에 대해 과연 앞으로의 신산업 등장에 가로막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 예. 제 개인적인 의견도 취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재용 소카 대표가 한마디 전해드리자면 이재용 소카 대표가 과연 정말로 택시 산업에 영향을 준다면은 그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나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런 내용의 말을 전했거든요. 예. 그와 비슷하게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조사들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하고 현재까지 이런 개정안 논의가 진행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나의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개 토론회를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재용 대표가 했는데 박홍근 의원은 논란만 더 키울 뿐이다 그래서 일축을 하고 그냥 입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쪽에 얘기도 또 들어볼 만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택시 쪽에서는 그전 이제 카풀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용자들의 안전 측면도 많이 걱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택시 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 면허를 통해서 입증된 사람들이 이제 운전을 하는 것인데 과연 카풀 서비스나 이번 타다 같은 타다 드라이버가 과연 어떤 안전성을 보장을 해주느냐 이런 측면들도 얘기를 했고요. 예. 네, 그리고 도로에 돌아다니는 직접적인 경쟁사라고 할까요? 택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로 인한 심리적인 혹은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전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좀 직접적인 빌미 이런 걸 보면 그 운수사법에 대한 법 해석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 관심이 좀 집중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적으로 이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하게 된다면 또 그때는 어떻게 또 법적으로 효과를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풀 같은 경우에는 대타협이 있었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사회적 협의로 해서 그 돌파구를 찾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땠습니까? 이 카풀 같은 경우에는 타다 진통, 타다의 어떤 논란에 대해서 해결 대안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올해 3월 도출된 대타협 합의안 같은 경우에 이후 카풀 스타트업계는 사실상 서비스 중단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카풀 허용 시간을 평일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로 제한했습니다. 당시 업계는 다양한 이용자 이동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발했는데요. 이후 국내 대표 카풀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 플러스는 무상 서비스인 플러스 제로를 통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디고라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했던 위츠 모빌리티는 지난 8월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예. 또 위풀이라는 카풀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던 위 모빌리티도 신규 서비스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업계에서는 택시 업계가 카풀 저지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전선을 타다로 확대한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월부터 타다 금지 집회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이 집회에 여야 의원들이 참석하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카풀 대타협이라고는 하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서 돌파구를 찾았다고는 볼 수가 없고 순차적으로 또는 시간을 또 제한을 둬서 카풀 서비스를 종료를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거기에 또 탄력을 받아서 타다 서비스까지 택시 업계가 저지를 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 타다금지법을 정부가 상당히 좀 힘을 줬지 않았습니까? 뭐 신사업 성장 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많은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많이 힘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 운송 사업을 이제 그 우리나라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그런 노력을 해보자 이런 기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출시된 플랫폼 택시 이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각에서 이번 법안이 구체화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카풀 사태 이후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택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해 모빌리티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매입해 택시를 활용한 운송사업을 전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금까지 900여 개의 택시 면허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대형 택시 모델인 카카오 벤티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택시업계도 자체 택시 플랫폼인 온다 택시를 최근 출시해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러나 면허권 매입 대수, 기여금 관리 등 실제 플랫폼 택시 사업 방향이 나온 것이 없어 모빌리티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령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업체당 확보 가능한 택시 면허 수나 기여금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기자는 뭐 타다 서비스를 계속 출시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또 이해가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방금 개념을 쉽게 정리를 해서 풀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들이 시청자분들이나 저희가 같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앱을 통해서 호출하는 서비스를 가장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플랫폼 운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이 택시 면허를 플랫폼 사업자가 이 면허를 매입해서 이 매입한 만큼의 택시를 운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택시를 콜택시를 부른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 방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플랫폼 택시가 그 안착이 될까요? 어떻게 봅니까? 큰 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해지겠지만은
뭐 법안이 그렇게 된다면은 뭐 현재 업계에서도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그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은 뭐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 보고 있고요. 뭐 저 또한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들 대부분이 이 타다금지법, 일명 타다금지법, 운수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뭐 무리 없이 통과를 할 것이다. 다만 지금 국회 상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그 방향이 지금 잡혀가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본회의에 또 통과를 하고 관련 시행령이 또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가 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우리 김 기자 불러서 다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네, 고생했습니다.